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자소서를 말해주는 그 남자 윤성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내용은 그 여자 자소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공채가 시작이 되면서 해야 될 자소서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여자가 관심을 가졌던 은행을 중심으로 해갖고 은행권 금융자소서 그래갖고 여학생을 위한 금융자소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그 남자 그 여자 시리즈를 찍으면서 여러 관점에서의 자소서 접근 전략을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큰 줄기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남학생일 때와 여학생일 때의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또 써야 되는 소재들이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의 대학 시절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풀어내 나가는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직무에 어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차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학생의 자소서를 합격 자소서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 자소서 궁금하다 해갖고 이번에 그 여자 편은 누구나 이제 다 은행을 가고 싶어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실제로 지방 사립대 출신으로 은행을 갔던 그 여학생의 자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자의 프로필을 먼저 알려드리면, 지방 사립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던 학생입니다. 26살이었고, 그 다음에 학점이 약 3.8 정도의 학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790의 토익 점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FPK라는 금융 자격증까지 해서, 이러한 형태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융권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라도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는 스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권이라는 곳 자체가 과거서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펙을 요구했다라는 기본적인 악명이 많이 뻗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금융권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고 준비하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직무들보다는 스펙적인 부분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또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금융권이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전무하고, 여학생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남자랑,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조금 더 높은 형태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아주 낮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적당한 형태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은 학생들이 보면서 저 정도 나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스펙인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종적으로 그 여자가 갔던 금융권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NH은행하고 국민은행 두 군데를 합격해서 지금은 NH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자의 자소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직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곳에 취업하기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취업 준비 과정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직무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직무에 대한 소개도 드릴 거지만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이해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IBK 기업은행의 채용 과정을 보시면은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 성향의 채용이 있다 보니까는 NCS 기관의 직무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 설명서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은행에서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어떤 형태의 직무가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까지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 직무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좀 이제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이긴 한데 써야 되는 얘기와 쓰면 안 되는 얘기들을 좀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기업에서 특히 은행에서 좋아할 만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형태의 경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권 자소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서 어떤 거를 써야 될지를 좀 정확히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아무래도 은행 쪽에서 관심을 가지기 힘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질 만한 스토리를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마무리, 글의 전개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들을 정확히 잘 분류를 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정확한 구조 하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빠짐없이 그 다음에 어떤 요즘의 어떤 의사결정 논리죠. 스토리텔링의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시키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는 어떤 자소서 항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갔을 때 아무래도 금융권 자소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짚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권 취업은 올바른 취업 전략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취업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나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이루어져야지 그것에 맞는 취업 전략이 구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채용의 과정을 하반기에 포커싱을 두고 맞추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인턴 활동, 아니면은 겨울방학 때나 상반기에 인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하반기에 채용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은행 채용을 준비하시는 게 그 리듬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상반기에 은행 채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채용을 하는 하반기를 포커싱을 맞춰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농협 채용이나 아니면은 뭐 6급, 그래갖고 중앙은행, NH 중앙은행 6급 같은 채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변수가 있게 채용이 되는 과정들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금융권 채용이 몰리면서 거의 1000명 이상의 한 1500명, 2000명 가까이의 은행원들이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를 포커싱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채용이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용 프로세스를, 그리고 나의 준비 과정도 그 하반기 시작되기 전에 딱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맞춰놓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반기 이루어지는 이 채용에 좀 효과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은행권을 가는 데 있어서 준비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다 뭐다 해갖고 학점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은행은 학점이 중요하지 않고 아직도 어떤 은행은 학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학점은 평상시에 관리를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근데 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하는 과정들은 뭐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소서 준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준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성 준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여름방학, 그러니까는 해당하는 연도의 여름방학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럼 여름방학 시즌에 만약에 내가 2017년 하반기에 채용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2017년 여름방학에 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나머지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특히 뭐 영어 점수나 학점,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것들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 여름방학에는 자소서, 논술, 그 다음에 면접 세 가지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학에 스터디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채용 준비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권 채용은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듬을 그때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제가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보통 금융권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 데가 국민은행, NH,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 있는데, 실제 필기고사 형태의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 논술이 보통 오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하더라도 오전에 논술 공부들을 많이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같은 글을 쓰더라도 오후에 쓸 때와 오전에 쓸 때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오전에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고, 면접 같은 거를 오후에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채용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철저한 직무 분석을 중심으로 해갖고 채용 과정에 입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 은행에서 직무기술사, IBK 은행에서 직무기술사라는 형태로 우리 은행에 들어오기 위한 NCS 기반의 직무 설명 자료를 공개를 해줬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일반 행원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딱 한 가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업력입니다. 영업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업력에 포커싱을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은행 채용에서 여학생들이 강점을 많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단체 활동에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회적인 시각이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은행의 업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단체 활동이기보다는 고객과 연계가 되는 개인 활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말도 조리 있게 좀 잘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그 기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설득력들이 대화의 설득력들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한데 어쨌든 그러한 영업력을 어필할 수 있는 최근의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이만큼 금융상품을 잘 팔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형태의 자소서 구조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지만 저는 항상 이미지 메이킹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 그 다음에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다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면접 며칠 전부터 시작을 하면 전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들이 만들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과 미소를 지으라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미소 짓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을 하면서도 웃는 표정으로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웃는 표정으로 말할 수 없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나 이런 때를 이용해갖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든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연습하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메이킹을 확실하게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권 채용 어차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이다 보니까는 앉아있는 고객의 기분을 굉장히 잘 맞춰줘야 되고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서 그게 설득으로 이어져서 행동으로까지 연계가 돼야 되는 실제 활동이 이제 금융권의 업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도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미지 메이킹을 갑자기 서류 붙고 그다음에 논술 합격해서 필기 합격해서 그 이후부터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본인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웃는 여학생들도 말할 때 잘 웃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은행 면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대다 면접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다대다 면접이면은 한 학생이 말하고 있는 동안 내가 아무리 앉아서 웃어봤자 면접관들이 나한테 집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집중을 해주냐?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면접관들이 나한테 집중을 해주는데 그때 내가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웃지를 못해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면은 입으로 웃는 것보다는 눈으로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금융권 업무에 조금 더 적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금융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의 인재가 누구냐면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학생들도 그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조금 더 자신감 넘치는 어조, 그 다음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감이 너무 넘치다 보면은 고개를 이렇게 약간 드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건방져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는 연습들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소서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고 자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데 글을 전반적으로 쭉 읽어 나갔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제 이제 나의 스토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학생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꼭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대생들이 가지는 경험이 남대생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특별하긴 한데 금융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제 스토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내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스토리를 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써야 할 내용과 쓰면 안 될 스토리를 분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여학생, 남학생,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도 얼마 전이 아니죠. 꽤 오래됐죠. 이제 벌써 꽤 오래됐는데 대선 후보가 실제로 자기 이제 토론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된 경우를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텐데 자기가 직접 본인에게
안 좋은 얘기들을 먼저 꺼내놓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써야 될 스토리와 쓰면 안 될 스토리를 좀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 어두운 형태의 소재들은 웬만하면은 제거를 하고 쓰는 게 좋다라는 것들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글의 전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하다 보면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라는 형태의 표현과 그냥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라는 표현은 똑같은 내용의 표현인데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라는 쓸데없는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서 글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어두운 소재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네거티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해 나가는 형태.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어두운 생각을 좀 떨쳐내고 좀 밝은 생각으로 글을 쓰시면은 표현 자체가 그런 표현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또 아팠던 경험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자소서상에서 쓰면 안 되겠죠. 어떤 여학생이 허리 수술 3번을 이겨내고 정상인으로 돌아온 사연을 자소서에 적었다라고 하면은 그 여학생 입장에서는 인간 승리가 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언제 허리를 다시 다칠지 모르는 잠재적 산재 요인이 되겠죠. 계속 앉아서 일하는 건데 허리가 아프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은, 나한테 해가 될 만한 얘기들은 웬만하면 배제를 하고 스토리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항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략을 구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역량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영업에 필요한 성향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배치들이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항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략을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항을 다 보고 여기에서 이런 스토리를 넣고 어떤 것들을 어필을 해야겠다, 그 뼈대를 잡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뼈대를 잡아갖고 적재적소에 필요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소서의 내용, 그 다음에 인성검사의 내용, 면접에서의 모습이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내가 막 잘 웃지를 못하는데 막 자소서 상에서는 막 미소천사라는 이름을 지었고 면접장에 가서 하나도 못 웃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게 되겠죠. 라이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정확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몇 가지 중심으로만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너무 팔방미인처럼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면접장이나 이런 데서 독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나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의 잘하는 것을 조금 더 멋있고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는 과정이 저는 자소를 적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내서 난 이것저것 다 잘한다라는 표현으로 자소가 들어가면은 정말 안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권이라는 곳은 말을 잘해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무형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상품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말을 좀 못해도 상품 자체의 설명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금융권은 종이 한 장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설득의 과정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글을 잘 쓰면 말을 잘합니다. 물론 말을 잘한다고 글을 잘 쓰진 못하는데 우선 선결, 글을 잘 쓰면 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말을 잘한다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글을 잘 쓰면 말을 잘한다는 기본적인 논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좀 이런 글들도 논리정연하게 좀 이쁘게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한 스토리를 빼내는 스킬들이 좀 필요하고, 제가 이따가 몇 가지 스토리를 집어가면서 어떤 스토리가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와 포부는 병렬형 문서 구조를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들은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지식, 기술, 태도 기반의 지원자의 준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한 지식이 잘 함양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 동기를 쓸 때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성 터치를 하려는 약간의 그런 노력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갖고 집 앞에 있는 나의 첫 은행이 이 땡땡은행이었고, 이 땡땡은행의 첫 금융계좌를 만들면서 나의 경제활동이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감성 터치 부분으로 흘러가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철저히 배제하고 지원 동기는 내가 이 은행을 어떤 이유로 지원했고, 그 이유는 이 은행이 굉장히 좋은 은행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좋은 은행은 어떤 은행이냐? 앞으로 더 성장하고 앞으로 더 잘 될 은행이 좋은 은행인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줬던 은행이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하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더 잘 될 은행이 좋은 은행인데, 그러면 그 은행의 사업 영역이나 그 다음에 은행의 특징을 잘 찝어가면서 이 은행은 이만큼 좋은 은행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원을 했고 나는 회원으로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앞장을 서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준비가 학창 시절에 있었는지를 지식, 기술, 태도 기반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지식은 이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들었던 과정들, 그 다음에 과목을 이수했던 거, 자격증을 땄던 거, 이런 것들이 지식 기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 기반은 금융 활동들, 그래갖고 대외 활동, 그 다음에 인턴, 현장 실습,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금융 영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모든 활동들이 기술 기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태도 기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나의 여러 경험들, 이런 것들이 태도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라는 형태의 뉘앙스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좋고, 이러한 형태의 지원 동기를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된 사람임을 어필하는 게 파트가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은행에 적합한 성향 중심의 역량 어필을 하고 일관성을 가지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일관성. 밝고 쾌활하고 적극적인 여학생이 사실 꼼꼼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상반된 것들을 다 가지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특히 더 그리고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학생은 반면에 좀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고, 은행을 가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꼼꼼한 것보다는 밝고 쾌활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성향이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죠. 모 학생이 선생님, 시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제를 잘하려면 꼼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어차피 금융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 상으로 모든 것들이 계속 관리되고 감독되고 있고, 은행에서 시제라는 거는 항상 100% 맞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항상 남아서 맞춰가야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보다는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는 데다가 어필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영업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많이 뽑기 때문에 실제 내가 굉장히 좋은 영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는 형태의 구조의 스토리텔링을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도 상관이 없으니까는 설득을 통해서 성과로 이끌어냈던 과정까지의 나의 영업력이 어필될 수 있는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권 채용 자체가 공동의 조화보다는 대고객 관점의 소통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 자체가 너무 이렇게 단체 활동 중심의 경험으로 어필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학생들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에서 여학생들은 조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해. 난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 활동에서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어필해야 돼 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상대방을 잘 설득하고 무언가를 잘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라는 것들을 어필하는데 집중해 주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고객과의 소통이겠죠. 그래갖고 그 소통의 역량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통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소통, 그 이면에 이제 소통을 과정을 거쳐서 실제 결과로 이어져서 이게 성과로 나타내는, 성과로 나타나지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너무 뭐랄까, 말 자체, 대화 자체를 즐긴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면 안 됩니다. 이 대화에 어떤 목적성이 있었어야 되고, 최대한 짧고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 과정에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기업에서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팁을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는데, 하나하나별로 구체적으로 다 쪼개가면서 어떤 식으로 썼을 때 나의 자서가 더 멋지게 완성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